네, 재개발 투자에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조항이 도정법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초보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비 사업이잖아요. 네. 재개발 과정 속에서 항상 뭐 관처가 나고 들어가야 되느냐, 네. 뭐 조합 설립 초기 단계 들어가도 되느냐, 네. 그러한 좀 이슈들이 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이언키님께서는 어떤 단계에서 들어가시는지. 저는 그리고 지금 네. 서울에 재개발구역 9개 구역의 조합원이고 2개는 오. 매도해서 이제 7개 와. 구역이 현재 기준으로 7개. 7개 구역 조합원인데 물론 명의분산은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찝어주셨어요. 재개발의 가장 중요한 게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입니다. 근데 재개발은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게 아니라 특정 이벤트 단계마다 단계별 상승을 합니다. 즉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오르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오르고 시공사 선정이 되고 오르고 간평 통보가 되고 오르고 분양 신청이 되고 오르고 이런 관리처분 인가 때 또 많이 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하면 오르기 전에 매수를 하고 오르고 나서 매도를 하면 매도 타임은 딱 답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조합 설립 인가 나고 사야 되느냐 나기 전에 사야 되느냐 아니면 관리처분 인가 나고 사야 되느냐 나기 전에 사야 되느냐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실 조합 설립 인가 나고 산다는 건 초기 투자죠. 그렇죠. 앞으로 한 8, 9년은 내가 버텨야 되는데 이럴 때는 제가 추천해드리는 데는 뭐 한남 성수 같은 데는 지금 한남 상구역을 제외하고는 다 조합 설립 인가만 났습니다. 급지 좋은데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는 초기 투자금이 너무 커져서 처음부터 내가 길게 가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나는 실거주 투자보다는 내 자산을 묻어놓고 시간으로 바꾸겠다 이럴 때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들어가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 나는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기존에 1주택이 있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사고 싶다 갈아타기 수요이신 분들에게 재개발 투자가 제일 좋거든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매수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관처 이후 확실할 때 들어가라. 확실할 때 네. 관처 이후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장점은 내가 남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리스크가 이제 다 줄어들죠. 그렇죠. 그 가장 큰 리스크가 내가 추정 간평을 안 해도 되고 간평가를 알고 투자하는 거. 두 번째는 최근에는 대형 평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이 다 84제곱미터 이상을 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업시행인가 나고 관리처분인가 사이에 조합원 분양 신청이라는 걸 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매물은 84를 받을 수 있겠지 매수했다가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 떨어져서 5구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리스크가 줄어드는구나. 그 리스크가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사면 내가 몇 평인지도 알고 살 수 있는 확실하게 거예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장 큰 간평가와 조합원 평형, 분양 평형이라는 이슈가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투자를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실거주 투자자, 그 다음에 초보 투자자, 나는 재개발 투자를 처음 한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5년 재당첨 제한도 맞습니다. 관처 이후에 들어가는 게 지금 너무 네. 전문가세요. 저도 지금- 재개발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에서 꿀팁을 하나 드리면요.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는 5년 재당첨 제한이라는 조항이 도정법에 있어요. 이건 뭐냐면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 분양 당첨된 사실이 있으면 5년 동안 이제 못 하는데 재개발의 기준점은요. 어떤 분들은 분양 신청한 날이다. 어떤 분들은 동호수 추첨한 날이다라고 하는데 명확히 말씀드리게요. 관리처분 인가일이 분양 신청의 기준점이 됩니다. 인가일이 딱 하루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를 나고 나서 매수를 하면요. 5년 재당첨 제한을 아무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 왜냐면 매도자가 이미 걸렸기 때문에. 여러 개 보유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5년 재당첨 제한을 계산 안 하고 샀다 하면 매수는 가능한데 입주권이 안 나와서 물딱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 리스크에도 너무 좋죠. 내가 5년 재당첨 제한을 날짜 계산하고 이럴 필요 없이 깔끔하게 계속 분양 신청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네. 일시적 2주택자 만들 때 재개발만 한 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한번 알려주세요. 이거 네, 진짜. 지금 대체주택 특례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재개발 투자에서는 양도세 비과세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연장선상인데요. 보통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A를 사고 B를 샀을 때 이 두 가지를 다 비과세 받는 전략인데요. 원래는 1, 2, 3였어요. A를 사고 1년 있다 B를 사고요. 그 다음에 이 A는 2년을 보유해야 되고요. 조정지역 내에서는 2년 거주 요건이 초과되고 B를 사고 3년 안에 A를 팔아야만 비과세를 받는데요. 근데 이거는 두 개 다 비조정이거나 둘 중 하나만 조정일 때가 가능한 거고요. A와 B가 둘 다 조정지역 내의 주택이면 1, 2, 3가 다시 1, 2, 1이 됐습니다. 1년 안에 매도를 해야지만.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7월달 기준으로는 1, 2, 2인데 이 두 번째 주택 사는 거를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입주권을 사게 되면요 1, 2, 2가 1, 2, 3로 바뀌고요. 둘 다 조정지역 내에서라도 거기
여기다가 더 좋은 건 뭐냐, 두 번째 산 이 주택이 재개발 물건을 산 거잖아요. 입주권을 산 건데 관리처분인가의 입주권을 사서 이게 이제 새 아파트가 될 거잖아요. 여기에 전세대원이 입주를 하고요. 여기서 입주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입주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래야 내가 전세를 안 줘서 투자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전세대원이. 근데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1년 이상 거주의 요건은 이 A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지, 이것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얘는 2년을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준공 후 2년 안에 전세대원이 입주해서 1년 이상 거주하면요,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이 돼도 A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복잡하면 네. 그냥 A, B가 있을 때 B가 완공됐을 때 실입주 2년만 하면 둘 다 비과세 조건이 네, 맞습니다. 12억까지는 된다는 거잖아요. 네, 12억까지. 그렇죠. 저도 이제 상담할 때 많이 알려드렸는데 네. 이거를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정말 너무 좋은 전략이고, 제가 재개발 투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키님 재개발 투자는 무주택자가 하기 좋나요? 1주택자가 하기 좋나요?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하기 좋나요? 라고 여쭤보세요. 물론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다 좋은데요. 다 전략을 다르게 짜면 되니까 뭐 완벽하게 가장 좋은 거는 1주택자에게 재개발 투자 방법은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갈아타기 할 때 세법적으로나 급지를 높이는 것도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고요. 평형을 높이는 것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비과세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개발 투자에는요, 비과세 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체주택 특례 조항의 두 번째 사례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A를 사고 B를 살 때 A를 비과세 받지만, 재개발에는요, A를 사고 B를 샀을 때 B를 비과세 받는 전략도 있습니다. 요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면, A라는 주택을 내가 재개발 물건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우리가 비과세를 정부에서 해주는 거는 대체주택 두 번째 주택을 살 때 순간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를 입주할 때 잔금일의 차이가 생기고 이사일의 차이가 생기니까 네가 투자가 아니라는 것만 증명되면, 실입주를 한다든지 빨리 판다든지 뭐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재개발 구역의 물건만 갖고 있는 1주택자들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관리처분 인가가 되면 이주를 해야죠. 이주를 해야 여기를 멸실하고 새 아파트로 착공이 지으니까. 가능하니까. 근데 이 이주를 해서 3년 정도 공사기간 동안 살다가 새 아파트에 들어올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세나 전세로 3년을 살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때 내가 매매로 사도 되잖아요. 내가 3년 살 집을. 근데 그거는 투기가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재개발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요 두 번째 주택을 너는 공사기간 사는 거니까 요건 비과세 해줘, 요런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B집이 비과세를 또 받는다. 네, 비과세를 받는데 여기서 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라는 재개발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B를 살 때는 이 A라는 재개발 구역의 진행 단계가 사업 시행 인가는 지나고 사야 돼요. B주택을.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만 사야지 유효하다. 예, 왜? 조합 설립 인가 났을 때는 2주택까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때 사면은 이거는 투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로 안 한 거는, 관리처분 인가 나자마자 빠른 데는 6개월 안에도 이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촉박하잖아요. 그치. 보통 빠른 구역들은 사업 시행인가 나고 1년 만에도 관리처분 인가가 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흑석 11구역 같은 데가 1년 만에 사업 시행인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 총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시행인가 나고 사는 거는 곧 이주 시기가 다가올 거니까 요때 사는 거는 이 사람이 이주를 위한 목적이다 봐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 시행인가 위에 B주택 산데 1년 이상 거주하기. 거주를 안 하면 그게 증명이 안 되니까. 그 해당 주택에 대한 요 두 가지 조건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산 주택이 새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라, 요번 사례에서는 첫 번째 주택이 새 아파트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내가 원래 A라는 주택 갖고 있던 이 재개발 물건이 새 아파트가 되면 준공일로부터 2년 안에 전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 조건만 만족을 하면요, B주택을 1년 이상 거주한 시점부터 준공 후 2년 안에까지 또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전략을 짜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무주택자분들이 첫 번째 주택을 재개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주택자가 재개발 물건을 사거나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할 때 재개발 물건을 사서 이거를 비과세 받고 나면 다시 1주택자가 재개발 물건만 남잖아요. 하나 더 사가지고 최초 매수했던 재개발 구역의 단계가 사업 시행인가 넘어갈 때 두 번째 주택을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 갭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삽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전입 요건만 맞추면 그 다음에 1년만 맞춰놓고 뭐 다른 데 살면서 하다가, 그러면 입주할 때까지 보통 또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주하고도 또 2년까지 이거를 팔면 이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A, B를 샀을 때 B주택을, 나중에 산 주택을 비과세 받는 전략을 모르거든요.
근데 요거는 무주택자나 1주택 중에서 갈아타기 수요를 하는 분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진행 중인 분들까지 다 쓸 수 있는 전략입니다. 아, 좋은 전략이네요. 자, 그런데 사실 재개발이 불확실하잖아요, 사실은. 네. 왜냐면 뭐 빌라도 있지만 네. 상가주들은 보통 이제 다 비대위 만들고 네, 맞습니다. 뭐 거기 교회도 있고 절도 네. 있고 한데 어떤 구역들이 좀 빠르게 진행된다. 얘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처가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뭐 1, 2년 만에 되면 이거 진짜 대박인 건데 네. 요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네, 뭔가 위험하지 않은 구역을 선점하는 그나마 방법. 덜 예. 잠시만, 저 좀 헷갈리는 게 네. A가 새 아파트가 됐잖아요. 네. 근데 B는 아직은 새 아파트 되기 전이라고 치면 네. 예, 재개발 상황이다. 네, 근데 이제 여기 구축 아파트든 뭐든 살다가 이 새 아파트 된데 넘어오잖아요. 네. 그럼 얘는 공사 기간 동안 계속 전세를 주거나 뭘 하면 계속 시세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지가 그렇죠. 높은 데는. 네. 근데 내가 새 아파트가 된 데서 준공 후 2년 안에만 팔면 아, 2년 안에만 네, 팔면 준공 후 2년 아. 안에만 팔면 그걸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와. 근데 이 아크로타워 스퀘어의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여기도 다 상가 소유주였어요. 근데 명품 아파트로 바뀌어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제가 강의 때만 얘기하는 건데 전투 강의 때만. 풀어주시죠. 네, 명품 네. 채널이니까. 아, 그렇죠. 저희 또 네. 고기 먹어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